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죠. 반도체가 흑자 전환한 데다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의 출시 효과가 더해져서 불황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호전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클릭하시면 됩니다. 집중 진단에 앞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피코노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피코노미 주제 세 가지죠. 오늘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내가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면입니다. 네,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앵커님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10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한다면 부동산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도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손혜 씨도? 네,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 주제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네,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했을까가 아주 뜨거운 감자인 거죠. 네. 이 보기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 것 같으세요? 애플, 엔비디아, 비트코인, 삼성전자, 금, 부동산인 은마아파트. 제가 부동산을 골랐으니까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땡! 정답 1위는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오, 비트코인. 네. 네. 네,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 하나가 약 30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네, 1억 원이면은 대략 333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하나당 9,943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333개면 331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야, 331억 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요즘 비트코인 투자 굉장히 많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요즘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세가? 네, 일단 이번 주만 봐도 이 비트코인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반복이 됐었는데요. 네. 네, 9,800만 원에서 9,900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때 1억 원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밑에 있군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뛰었고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이 뛰는 것 좀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네. 그러니까 10년 전 당시에는요, 이 엔비디아의 가격이 약 3.9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네.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하면 24,000주 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는 한 주에 859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바꾼다면 28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야, 아까 비트코인은 330배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280배 올랐어요. 네. 지금 최고가가 974달러. 요즘 좀 주춤하죠, 엔비디아도. 주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네, 맞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미국 내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잠시 엔비디아가 아주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엔비디아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혹시 가장 안 오른 건 뭐예요? 아,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가장 안 오르는 거. 금 아닐까요, 아무래도? 오, 정답은요, 바로 이 삼성전자와 금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안 올랐나요? 네, 맞습니다. 이 10년 전에 삼성전자는 약 네. 한 주에 25,000원 정도였고요. 네. 금은 1g에 44,000원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85,300원, 금은 1g에 98,700원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3배 정도, 금은 2배 정도 오른 셈인 거죠. 아, 다른 자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죠. 근데 요즘 삼성전자, 금 가장 많이 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반도체주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가 정말 나날로 이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어제는 52주 최고가인 85,500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오늘이죠. 삼성전자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이 발표되면서 9만 전자를 넘어서서 11만 전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장밋빛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금도 기세가 좋게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의 가격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이 지금 온스당 2,300달러까지 올랐다는데
계속 이렇게 최고가를 기록하니까 국내에서도 금을 사기 위해서 우리 한국 금거래소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됐대요. 근데 더욱 놀랄 만한 것은 이렇게 사려는 사람도 많은데 팔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금반지, 금팔찌 가지고 금은방 찾아서 야 이때다 싶어서 시세 차익 거두기 위해서 팔려는 사람도 많대요. 제가 많이 올 거라고 찍었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은마 아파트와 애플을 좀 보면요. 뭐 사실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까지는 아니지만 이것 역시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우선 은마 아파트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8억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현재는 26억 정도의 매매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다면 3억 2,500만 원 정도로 뛴 거고요. 애플은 당시 한 주에 23달러 정도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한 주에 169달러로 약 7배 정도가 올랐지만 환율도 함께 오르면서 1억이 9억 3천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 네, 애플도 그렇고요. 비교적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애플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요. 빅테크 중에서 왜 7개 종목 있잖아요. 네. 매그니피선트 7, 그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주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펩4라고 한다는데 그 펩4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은 인공지능 바람을 타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애플과 테슬라, 알파벳 등은 성장에 제동이 걸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7 내에 이제 옥석 가리기로 펩4가 새로운 주도로 오르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10년 전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무엇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다이소 화장품 품절 대란입니다. 다이소에서 화장품이 품절 대란이다? 도대체 무슨 화장품인데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 혹시 리들샷 앰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 굉장히 네. 화제가 되고 있는 화장품인데요. 네. 이제 VT 사이의 리들샷 그리고 어퓨 사이의 더 퓨어 티트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리들샷은요. 지난해 10월에 판매를 시작해서 초도 입고 물량이 약 2주일 만에 완판이 됐고요. 이 상품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도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론칭된 더 퓨어 티트리 라인은 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 3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다이소는 그렇지만 제가 화장품 하면 올리브영이 먼저 떠오르는데 올리브영인 줄 알았는데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정말 의외입니다. 네. 다이소는 보통 싼 값에 이 가성비를 찾아서 사는 곳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다이소에서는 보통 5,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5,000원을 넘지는 않으면서 품질을 담보하고 그리고 기초 제품, 색조 화장품의 이 가짓수를 늘리면서 이 소위 득템하기 좋은 화장품 가게로 이 다이소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많이 산다. 누가 살까요? 혹시 뭐 10대들이 좀 많이 사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SNS에 구매 인증을 하고 있는 건 10대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실제 구매를 많이 하는 건 구매력이 있는 20대에서 4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구매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네, 그러네요. 우리 막내 PD도 뭐 들어보니까 엄마한테 이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사가지고 선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화장품 브랜드들 너도 나도 다이소에 들어오려고 좀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중소기업부터 신생업체까지 다이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다이소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는 4개에 불과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는 26개까지 늘었고요. 매출 역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신생업체들까지 다이소에 많이 들어온다면 화장품 강자, 올리브영 좀 위태롭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만약에 다이소가 이 신생업체에까지 손을 내밀게 된다면 화장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판로를 찾기 어려운 신생 기업들에게 1,5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다이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막 저가 화장품 이미지를 벗은 이 다이소가 신생 기업까지 품기에는 아직은 부담이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피코노미 두 번째 주제 잘 들었고요. 다이소의 화장품 품절 대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네, 저희가 마지막 주제를 보기 전에요.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을 합쳐 7,500만 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천만 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대출 기준을 신혼부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 이게 이제 혼인한 사람들을 위하는 건데 그동안 신혼부부들이 조금 뭔가 페널티를 받았다.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요. 이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없앤다라고 꼽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네. 대출을 받을 때 이 소득 기준이 미혼일 때 5천만 원이라면 앵커님이 생각하셨을 때 신혼부부는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으세요? 미혼 한 사람이 5천만 원이면 부부 둘이니까 1억 원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네. 신혼부부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정부에서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라고 해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소득 기준이 1인일 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신혼부부로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 기준이 1억 원이 아니라 7,500만 원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룬다거나 서류상 미혼모, 미혼부를 만들어서 소득 수준을 맞추는 편법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결혼 페널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걸 좀 바꾼다는 거죠, 조건을? 네. 좀 완화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연 2%대의 금리로 우리가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신혼부부의 기준이 기존에는 7,5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이걸 1억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2배가 되네요. 5천만 원 아까 물어본 대로 1억 원이 되는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혼부부들에 대한 소득 제한 기준. 요즘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런 제한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신생아 출산 가구의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폭이 더 크게 늘어났는데요. 부부 소득을 합쳐서 1억 3천만 원으로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이 기준을 7천만 원 높여서 2억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소득이 높은 회사에 다닌다면 소득 제한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대폭 높인 겁니다. 또 연간 1.6%에서 3.3% 금리로 주택을 살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기준으로 이제 2억까지 올라가면 받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네요. 네. 그동안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벌써 2달 정도 됐죠? 네, 지금 맞습니다. 신청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네, 이 대출 상품 경우에는 이제 최저 1%대로 이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장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청 건수는 1만 8천 건을 넘었고요. 금액으로는 4조 5천억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인데요. 이 중에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그리고 디딤돌 신청이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네, 신청이 굉장히 늘어났군요. 자, 이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소득 제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바뀝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기준으로는 이 소득이 3,8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4,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인 기준이 2,200만 원이어서 딱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로장려금도 결혼 페널티를 조금 없애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네, 이 소득 요건이 완화되게 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지원 인원도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혜택을 받는 규모 역시 확실히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결혼 페널티 없애주는 제도 진즉 시행을 했어야 되네요. 네, 피코노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